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석을 아름답게 세공하는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내로라 하는 유럽의 세공 장인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신라의 금관을 만든 후예들답게 섬세한 손기술을 뽐낸다고 한다.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보석. 하지만 여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더해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몇 년이나 되셨어요? 45년 됐어요. 보석보다 빛나는 인생, 우리나라 귀금속 명장 1호 진용석 씨. 18에 시작한 보석 세공. 어깨너머로 배운 게 전부였지만 빼어난 솜씨를 자랑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여러 차례 받았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10명 중에 대학에 한 명이나 2명 갈까 했어요. 다들 형편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기술을 배우든지 장사를 하든지 뭔가 배워야 됐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배운 것이 바로 보석 세공이었다. 디자인을 전문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의 상상을 그림으로 옮기면서 나름대로 방법도 터득했다. 해를 상상해서 해가 이렇게 그 이글이글 타오는 듯한 형상이잖아요. 열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상하고 싶은데. 보석 세공은 주문 제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의뢰받은 제품은 브로치. 디자인은 제품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보석이 들어갈 위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호박, 엠버, 스톤이 들어가고요. 중심에 위치한 보석은 호박. 고급 한복을 지을 때 단추로 많이 사용되는 은은한 광채 보석이다. 옆에 점점 들어가는 것은요. 이제 유색 보석, 루비, 사파이아 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석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브로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루비와 사파이어를 이용해 태양의 화려함을 표현한 브로치가 명장의 손끝에서 태어난다. 세팅이 잘못되면 보석이 죽어버려요. 보석이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진짜 가공을 한 손에 달려있죠. 디자인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촛농을 이용해 성형틀부터 제작하는데 보석을 물릴 부속품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불에 살짝 녹이고 기다란 촛농에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 이때 간격이 촘촘할수록 더 좋다고 한다. 촘촘하게 붙인 이유는 주로 넓게 붙이면 너무 커지고 그럼 재료가 많이 들어 사용하게 되니까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붙이죠. 마지막으로 촛농이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한 뒤 원형의 통으로 주변을 감싼다. 물을 이용해 덩어리지지 않도록 곱게 갠 석고를 원형 틀 안에 붓는데 이때 속도가 균일해야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로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온으로 연소를 시키거든요. 그럼 메모리 안에 있는 그 초가 다 타서 없어지게 돼요. 그 없어진 자리에 금이나 은을 녹여서 붓게 되면은 똑같이 들어가서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800도 이상의 뜨거운 고온에서 석고가 구워지는 동안 안에 있던 촛농이 녹아 사라지면서 석고 안에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빈 공간에 액체 상태의 금이나 은을 부으면 보석 세공의 뼈대를 이루는 주물이 디자인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도가니에 무언가를 넣는 진용석 씨. 순도 99%의 은이다. 은은 조금 그 상태에 따라서 너무 부드럽죠. 은이 더 쉽게 구부러지나요? 네, 은이 좀 쉽게 부드러지고요. 쉽게 휘어지는 성질 때문에 은으로 작품을 만들 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돌로 만들어진 도가니는 아무리 뜨거운 불꽃에도 녹거나 타는 법이 없지만 자칫 중심을 잃을 경우 힘들게 녹인 은을 쏟아버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값비싼 금은 보화를 다루다 보니 늘 긴장의 연속인데 다행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석고 안에 붓는 데 성공. 아직 열기가 뜨거운 석고틀을 찬물에 넣고 식혀주면 석고는 녹아서 사라지고 은으로 만든 주물이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정도면 생각했던 모양도 나왔어요. 지금 이제 옆에 지저분하게 낀 안에 석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서 석고를 이제 떼는 작업을 해야죠. 석고를 말끔하게 제거해야 보석의 화려한 광채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안경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음파 세척기. 미세한 진동이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석고가 말끔하게 떨어져 나간다. 주물의 세척까지 끝나면 기본 뼈대와 부속품을 분리하고 표면의 기포 자국을 세심하게 갈아낸다.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긴장된 순간 부속품을 고정시키는 땜질은 가장 중요한 작업 과정이다.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나 봐요.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게 있어서 붙인다면 얘기해줘고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모든 신경을 작업 중인 손끝에 곤두세우고 있는데 브로치의 뼈대와 부속품 사이에 미세한 틈까지 꼼꼼하게 땜질을 해야 튼튼하고 아름다운 세공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순간에 찰나에 녹거든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온도를 잘 봐야 되니까 끝까지. 드디어 땜질이 마무리되면 태양을 닮은 브로치가 기본 형태를 드러낸다. 평생을 보석과 씨름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귀금속은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반지 안 끼고 있죠. 아무런 제가 만들어서 근데 중이 재원이 묶어 놓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석 좀 줄래? 우선 브로치의 주변을 장식할 작은 보석부터 준비를 하는데 사파이어하고요. 루비하고 옐로 사파이어. 유색 보석 중에서도 특히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자랑하는 루비와 사파이어.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다른 보석들에 비해 단단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한 편이다. 에메랄드가 굉장히 좋은 보석인데 에메랄드는 경도가 약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에메랄드를 물릴 때 눈 한 번 질끔 감고 나면 에메랄드 깨진다고 해요. 정확한 위치에 보석을 밀어넣고 발을 오므려 주는데 30여 개의 보석을 물리는 데만 꼬박 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중앙의 호박은 시간이 2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데 큰 것일수록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거 물릴 때 조금만 방심하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그래서 많은 숙련된 사람이 그런 고급 보석들을 물리죠. 브로치의 가격은 대략 200만 원대. 4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명장의 인생이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보다 더욱 눈부시다.